네, 반도체 옥석 가리기를 했더니 남은 것은 리노공업이었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주제인데 사실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얘기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리노공업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관련한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엔비디아 영향 그리고 이 밖에 다양한 시장 상황 속에서 반도체 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갈수록 좋지 않아지네.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약간 뉴스에 속담이 팔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요. 삼성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1% 안팎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한미반도체도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반도체 장비 소재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네, 계속 파란불을 켜는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동진세미캠부터 ENF 테크놀로지 전반적으로 좀 흐름 자체는 엔비디아의 실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실적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춰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도체주 앞서서 저희가 시황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부 종목은 상승하지만 또 일부 종목은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들이 좀 지금 보니까 올랐던 종목들의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재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면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상승한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단언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250%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시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다. 근데 그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의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군들이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기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가리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시세가 아직까지 꺾여져 있지 않고 반대로 이제 너무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갔다라고 한다면 리노공업처럼 소켓 관련주들도 앞으로 이제 AI 칩이 다양화될수록 이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24년도까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별한 종목 가운데 만약에 최근에 11월에 리노공업을 잘 선별을 하셨다면 정말 수익이 쏠쏠하실 것 같은데 리노공업의 최근에 이 급등은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일단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나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은 전년 대비로 좀 이제 감소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영업이익률이 45%로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이 일단 주가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국내외 이제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만약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를 이제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검사를 해야 되는 이제 검사 장비 관련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주 리노공업 많이 올라간 거를 따라갈 수는 없고요. 따라갈 종목을 두 분께서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는데 테이버 고수는 반도체 좋아하잖아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 준비됐잖아요. 형 어떤 일은 보일까? 준비됐잖아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부장보다는 지금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게 SNS텍이라고 이게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디지타임즈에서 나온 뉴스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 3나노를 이제 좀 적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조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반도체 탑픽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장기로 추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올랐어요? 리노공업이요? 네. 오를 때는 시계 오르고 그러다가 안 가다가 빠질 때 시계 빠지는 아,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시계 올랐으니까 이젠 좀 쉬어갈 때 된 거예요? 네, 시계 쉬어가겠죠. 오래 쉬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따라가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의 특징을 조금 보시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그럼 남아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남아있냐 그러면은 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한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SNS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뭐 동진 세미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잊혀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는 최근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CB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좀 많이 쉬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골라먹을 종목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섹터를 봤을 때 좀 쉬어갔다 싶은 그런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는 파운드리와 또 PCB 관련한 종목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네. 테크윙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처럼 많이 못 올라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 제우스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세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세정에다가 더하기 로봇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매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들까지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도 함께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함께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말씀 나온 김에 임순재 고수님도 반도체 쪽에서 네. 하나 소부장 쪽에서 골라볼까요? 뭐 소부장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파크 시스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네, 뭐 전자 현미경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전자 현미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세한 걸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계속 이제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로 접어들면서 이런 이제 전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나노 계측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부장 종목들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 내년 반도체 소부장주 실적이 기대가 된다. 손석우 고수는 반도체주 엔비디아 효과 어디 안 간다. 이재규 고수는 반도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테이버 고수 안 쓸 거야? 안 쓸 거냐고 하고 또 격노를 했습니다. 자,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